시작은 단순한 의문이었다. 남자 아나운서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여자만 비정규직인 거지? 대전 MBC에서는 97년 이후로는 여성 아나운서 결혼의 상황에 한 번도 정규직이라는 채용 공고를 띄워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계약직 아니면 프리랜서. 그때부터 물음표를 던졌던 것 같아요. 왜 동일한 일을 하는데 동일한 가치를 받지 못하는가? 정규직 남자 선배들이 경력을 쌓아갈 때 계약직 여자 선배들은 하나둘 사라졌다. 간판 뉴스 프로를 진행했지만 나의 신분도 프리랜서였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 아나운서들 뽑아봤자 결혼하면 바로 그만두고 나가지 않냐. 여성 아나운서들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도 여성 아나운서들은 젊고 예뻐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사이에 경력 단절이 생겼을 때 돌아와도 환영받지 못하고 눈치를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이 놓이기도 하고 90년대 이후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 4명은 모두 남성, 계약직과 프리랜서 아나운서 20명은 모두 여성. 이것을 세상은 관례라고 표현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 아나운서라는 유통기한을 설정해놓고 그 용도가 다했을 때 쉽게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관례 속에 내가 있었다. 불합리한 업무 배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 다 사실은 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목소리를 내자 압박이 시작됐다. 뉴스 생방송 30분 전에 하차 통보를 받았고 분장실 출입도 금지됐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코로나 관련 이야기가 많네요. 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에서 취업 준비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2월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덕분에 취직과 거리두기 중이고요. 브라운관에서 밀려난 나는 라디오를 진행하며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은 잔인했던 올여름,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조용한 학살에 대한 이야기다.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체육시설 등 47만여 개 이상의 영업시설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팬데믹으로 우리는 건강뿐 아니라 생계의 위협에 맞닥뜨리게 됐다. 3개월 동안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나이 불문, 남녀 막론,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 9일자로 이제 해고를 당한 거죠? 10년 다닌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잘렸죠. 잘렸습니다. 지금 시국이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금 회사가 이제 잘 안 돼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 잘 안 돼서 대표님이 너무 힘드시다고. 저도 이런 일을 당하네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올 2월부터 4월 사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 결과가 좀 놀라웠다. 확실한 건 재난의 칼바람을 모두가 공평하게 맞은 게 아니라는 거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는 20, 30대 젊은 여성들에게 더 가혹했다. 나이는 빼고 성별만 비교해볼까? 고용률의 증감을 비교해봐도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더 많이 일자리를 잃었다. 놀랍지 않나? 그런데 세상은 왜 이리 조용한 거지? 공공근로 일자리를 얻어 하루 6시간 학교 주변을 청소하는 경심 씨. 최저시급 8,590원. 힘들긴 하죠. 이 땡볕은 햇빛을 보면서 힘들긴 한데 그냥 몸을 써서 일을 해서 뿌듯하기도 해요. 내가 청소하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완전 깨끗하고 그럴 때 뿌듯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애들이랑 떠들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하는 게 더 좋구나. 더 나한테 맞는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8년차 방과후 학교 강사로 5개 학교에서 일했다. 학교 앞에 가면은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애들이 막 선생님하고 막 와서 앵기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우리들이 좋아하고 우리들을 사랑하는 사교육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방과후 학교. 하지만 학교가 멈추면서 학교와 강사 간 맺은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됐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책에서도 밀려났다.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한 달 수입이 223만 원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한 달 평균이 27,000원으로 조사됐거든요. 그 27,000원은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필요해서 만든 방과후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느 누구 학교든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방과후는 아예 생각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학교 안에서도 유령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 더 유령이 된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로 독거노인을 돌보는 정희 씨는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연속이다. 혹시 저희로 인해서 또 잘못되지 않을까, 또 코로나가 또 걸리지 않을까. 사실 그때 저희가 마스크를 약국에서 사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스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진짜 뭐 지급하는 것도 없고, 어르신이 열이 있는지 제가 열이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도 없고. 13,000원이요? 한 5개 샀거든요. 가격은 13,000원이네요. 비용이 만만치 않죠. 예. 언택트 시대. 하지만 돌봄은 대면이 불가피하다. 김밥을 하나 포장을 해도 열을 재고 우리가 다 모든 걸 지금 바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어르신 댁에 그 고령자들, 유병자들, 이 질환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맨날 가는데 참 위험하잖아요. 감염 관리도 개인 책임인데 감염이 우려된다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기도 했단다. 믿기 힘들었다. 이렇게 항상 마스크 이렇게 이제 비상용으로. 공적인 돌봄인데 신분조차 불안정하다고? 어르신 댁에서 보호자가 많이 걱정이 된다. 오전집을 안 하면 안 되겠냐. 자기네 집만 하고 오전집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해고 잘린 거예요. 그러면은 센터에서는 다음 일을 기다렸다가 줘야 되는데 그걸로 그냥 저를 퇴사 처리해버렸어요. 저는 사표도 안 냈는데.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었고 복귀한 이들도 감염의 위험 속에서 버텼다. 오늘 좀 길게 하네. 네. 네. 근데 잠깐하고 아까 또 했다. 여성이 거의 대다수죠. 근데 남성들이 왜 안 오겠어요? 그만큼 처우가 좋으면 남성들도 오겠죠. 뭐 청소하는 거, 뭐 어르신 돌보는 거, 뭐 여성들이 맨날 했던 거 아니냐. 그걸 뭐 굳이 뭐 대우를 받으려고 하냐. 맨날 했던 거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취급당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한다는 것. 가정 속에 있던 돌봄 노동이 집 밖의 노동이 된 건 2000년대 이후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돌봄을 떠받치고 있는 건 대부분 여성이다. 전체 중에서 한 80%는 여성이라고 볼 수 있죠. 한 4시나 늦어도 5시면 이제 수업이 마치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살림을 하면서
이 일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자 스님보다는 여자 스님들이 더 많이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나이들도 60대가 제일 많은 이유가 직장 다니다가 아이 키우면서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학원비라도 벌려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오는 곳이 이 요양보호사인 거예요. 돌봄이 멈추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코로나19 확산 직후 캐나다는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돌봄 노동은 이제 방역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If you're risking your health to keep this country moving and you're making minimum wage, you deserve a raise. 코로나 시대, 우리의 일상은 필수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의 값싼 노동력 위에 쌓은 위태로운 평온이었던 것이다. 돌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19 상황이 터지게 되면서 굉장히 위험한 노동이 됐어요. 그 위험한 노동에 대해서 누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 위험을 누가 감수를 해야 될 것이냐. 기존의 돌봄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에서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노동을 그래도 그나마 생활이 가능한 임금으로 바꿔야 되고 철저한 방역 대책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 워킹맘에서 주부가 되어버린 김하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대청소였는데요. 일하랴, 육아하랴, 쉼없이 달려왔는데 공장이, 학교가, 일터가 멈췄지만 돌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아침 먹고 간식 주면 좀 있으면 점심, 또 좀 이따가 간식 주면 좀 있으면 저녁. 하루 종일 먹고 치우고 먹고 치우고. 전업주부 오의정 씨의 오후. 그녀의 하루가 어떻게 보이는지 당신에게 묻고 싶다. 그녀는 지금 노동 중이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자다. 만약 이게 노동이 아니라 별다를 것 없는 일상처럼 보인다면 당신은 누군가 차려준 밥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전업주부는 비경제 활동 인구에 해당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성 비경제 활동 인구는 급증했다. 재밌는 건 그 이후로 가사와 육아를 꼽은 여성들이 늘어났지만 남성의 경우는 도리어 줄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로 학교가 멈추면서 교육과 돌봄은 모두 엄마의 몫이 됐다. 알아주지 않는 노동의 무게는 더 커졌다. 이건 조금 더 길게 써야 돼. 그렇지. 또 요즘에는 학습, 온라인 수업 하는 거 잔소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 둘이 투닥거리면 또 그것도 간섭해야 되고, 또 집은 집대로 치워야 되고. 네. 일 그만둔 엄마들도 꽤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연차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성들은 항상 가정 내의 돌봄 노동을 먼저 잘해야 되는 걸로 한국 사회는 여성에 대한 역할 규범을 준 거죠.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이 회사 업무에 충성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성은 중심적인 업무, 여성은 보조적이고 주변부적인 업무, 이렇게 배치한 게 한국 사회에서의 저는 여성 노동 사용 설명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의 한 대학교. 이곳에서 14년째 청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명순 씨. 그녀는 올여름 인생의 두 번째 싸움을 시작했다. 위에가 이거 거미가 이렇게 다 알을 까갖고 결혼은 28에 했는데 애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제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30대부터 직장 생활을 했어요. 첫 직장에선 수백 명의 남성 직원들은 빼놓고 여성 직원들만 해고했다고 한다. 공장이 이사하게 됐다는 이유였다.
평범한 아이 엄마로 살던 명순 씨는 처음으로, 그것도 회사를 상대로 싸움이라는 걸 해봤다. 차별이 있었죠. 우리 여자들만 싸웠으니까, 여자들만 해고시켰으니까. 보호받고 싶으셨어요? 노동 현장에서 어쨌든 그렇죠. 여성들이라고 차별받고 싶지 않고. 예. 우리만 여성들만 당하니까 이제 보호받고 싶은 마음에 이제 가입을 했고 싸웠죠. 그리고 15년이 흘렀다. 60대가 된 명순 씨가 올여름 다시 피켓을 들었다. 코로나19 이후 여성 노동자들에게만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라 했단다. 실질적인 가장이었던 여성들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다. 억울하죠. 일단 여성 생활 가장들이 많잖아요. 똑같은 입장인데 먼저 잘리는 걸로 여자 먼저 자기 해고시키려고 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이루어지는 조용한 학살. 처음은 아니다. 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IMF 체제 이후 여성들의 고용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을 사내 부부 중 여성 직원을 우선 해고하는 경우가 IMF 당시에도 그랬다. 사라진 일자리의 75%는 여성 일자리였다. 가장 빨리 해고됐고 더 안 좋은 일자리로 복귀했다.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불안정하고 값싼 노동을 하게 된 거다. 위기의 얼굴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여성화할 만큼 비정규직은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나 위기 상황에서 여성부터 내치는 방식으로 위기를 진압해왔다. 남성들 역시 피해자다. 가장이란 이름으로 생계부양의 의무를 홀로 견뎌야 했으니까. 다시 2020년. 차별의 역사는 반복돼 지금의 20대 여성들은 잃어버린 세대가 될 거라고들 말한다. 정규직으로 뽑혀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아예 인턴으로 다 지원을 해요. 인턴이 그나마 가능성이 크고 있다면 희망이 조금이라도 더 보이는 분야가 인턴이라서 도대체 우리가 뭐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 기본 되는 그 스텝까지도 이미 다 준비를 했는데도 여기서도 안 되면은 우리는 그럼 뭘 할 수 있나라는. 시작점이 평등하지 않으면 평생에 걸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채용 성차별 속에서 일을 시작한 나도 그랬다. 공무원이나 아니면 세무사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 이런 공부 쪽으로 많이 도와줬어요, 친구들. 확실히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저희가 돈 벌고 먹고 살기는 이미 힘들겠다. 나는 코로나 시대를 건너는 여성들의 발걸음이 낯설지가 않다. 재난이 평등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나이, 직업과 관계없이 노동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었고, 숨겨졌던 성차별과 민낯은 코로나 시대 여과 없이 드러났다. 지난 1년, 나의 싸움도 쉽진 않았다. 고백하자면 처음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나 개인의 노동 문제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됐다. 아나운서 분들이 프리랜서라는 이름하에 헌법, 근로기준법 뭐 등등등 남녀공용 평등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늬만 프리랜서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시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아나운서의 주 업무인 방송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도대체 내 10년 후는 무엇이지? 난 5년 후에 어디 있을까? 10년 후에 뭘 하고 있을까? 결혼하면 일을 못하고 있을까? 애만 키우고 있을까? 불안한 미래에 대한 내 질문은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였다. 여성 문제 아니야, 이거는. 그냥 내 개인 노동의 문제일 수 있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다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수많은 많은 계약직 여성 아나운서들이 그냥 그 울분과 부당함을 참고 그냥 사라져갔고 그 차별 속에 제가 서 있었던 거예요. 나는 1년 만에 답을 얻어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사가 채용 단계부터 성차별 의사가 있었고 직접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한국 사회에서 현직에 있는 당사자가 채용 성차별을 공론화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 또한 놀라운 일이다. 무엇이 차별을 관례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게 했을까? 무엇이 그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한 걸까? 나의 싸움은 승리로 끝났지만 그녀들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가정과 사회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쓸고 닦고 돌봐온 그녀들은 아직 거리에 서 있다. 문제를 제기를 해도 똑같이 놓아져 있는 경우의 수는 같더라고요. 문제를 제기해도 저는 잘리거나 제가 스스로 다른 곳에 이직하거나 2개의 경우의 수가 남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2가지 경우의 수가 동일하다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And now, actually, what we start to see during the pandemic is that these modest games may be wiped out because of all the changes that, as I described to you, about this employment decline is much larger for women, for men, and also the difficult situation in the workplace, etc. So all these achievements for the last 20 years may be gone.